초시생에게는 오랜만에 공부에 대한 적응 기간이 지난 시기이며 재시생에게는 맘 잡고 다시 하는 공부의 페이스가 점점 올라오는 시기 8월입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뿐만 아니라 이번 주부터는 월요일마다 한 주의 열공을 위해 의지를 불태우고자 월요 조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첫째 주 월요 조회에 여러분들의 게으름이 없어지는 마법을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날 공부 방법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본인이 게으르면 합격 못하는데, 물론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으름 저도 아주 좋아하는데요. 수험 생활에서 이 편안한 게으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오랫동안 불편하게 만들 거라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알아도 고치기 힘든 수십 년간 쌓인 자신의 게으름, 지금 이 순간부터 없어집니다. 몰입합니다. 강의도 안 밀리고 열심히 듣고 복습도 꼬박꼬박하고 수많은 반복을 통해 암기하고 훈련한 여러분들의 친구, 내년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공랩의 합격 수기를 올립니다. 게을렀던 자신은 그 합격 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내년에 합격 수기를 올릴래요? 비참하게 읽을래요?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게으름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구독과 좋아요, 다음 주 월요조에도 놓치지 않기 위한 알람 설정하고 게으름이 실종된 수험생활 하기 바랍니다. 8월 둘째 주, 이번 주 열공을 위한 월요 조회입니다. 공무원 시험의 아주 중요한 특징, 공부할 양이 정말 더럽게 많다. 그래서 절대적인 순 공부 시간의 확보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순 공부 시간을 늘려줄 겁니다. 저는 행정고시 3번 응시하여 3번째 시험에서 합격했는데요. 매 시험 한 달 전마다 딱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이 기분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다 느껴본 기분이죠.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공부한다고 가정하면 일주일에 60시간, 한 달이면 약 250시간 정도이죠. 그럼 250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만 더 했어도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딴 고민 안 해도 될 뻔했죠. 이런 젠장, 저처럼 그렇게 한 달 전마다 딱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 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오늘부터 순 공부 시간 1시간씩 늘리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당장 실천하세요. 물론 순 공부 시간이 늘리기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순 공부 시간 늘리는 훈련 방법 이렇게 영상으로도 찍어놨으니 이 영상 참고하여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른 시간 10초만 더 쉬고 바로 공부하러 갑시다. 8월 셋째 주도 함께 열공하기 위한 월요 조회입니다. 오늘 낮에 공부에 집중 잘 되셨나요? 공부에 집중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집중력이 높아지면 참 좋을 텐데 집중력이라는 게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제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집중력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엄청 올라갔죠. 사람을 집중하게 만드는 건 집중 대상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입니다. 이런 유행어도 있었죠. 관심과 궁금증을 유발한 후 대답을 들으려고 집중하면 궁금하면 500원. 이 유행어가 재밌었던 이유는 이 말을 하기 전에 관심과 궁금증을 유발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대답을 들으려고 집중했기 때문이죠. 수험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궁금합니까? 이게 없다면 집중력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다 투자해도 괜찮으니 내가 왜 공무원에 도전하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나름대로의 결론이 나오면
집중력은 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영상에서는 공부를 시작할 때 집중력을 빠르게 높이는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어가 볼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하고 알람 설정 꼭 하고 같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총알보다 빠르게 정신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8월 공부 계획 남은 거 꼭 마무리 짓기 바라고요. 혹시 8월 공부 계획 밀린 거 있다면 최대한 따라잡아 봅시다. 그냥 중간중간에 해이해져서 어영부영 시간 보내다가 계획이 밀려버리신 분들은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벌써 이제 한 달 전이네 이렇게 됩니다. 자, 최대한 밀렸던 거 이번 주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잡아야 9월에도 그 여파가 이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조금씩 어쩔 수 없이 계획이 밀리신 분들도 이번 주에 순공부 시간 늘려서 최대한 마무리 지으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9월에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8월 공부 계획을 마무리 지어야 9월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 그런데 이 중에서 나 9월에 이거 하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지금 8월에 한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만 하지 말고 8월 아직 안 끝났어요. 최대한 따라잡아 봅시다. 다음 주 9월 첫째 주죠. 영상으로는 공부 계획가 나온 김에 한 달 공부 계획, 일주일 공부 계획, 하루 공부 계획 세우는 요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하고 8월에 계획했던 거 다 마무리 짓고 다시 만나요. 수험생 여러분, 시험은 조급하다고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합격에 필요한 것을 실천해야 합격합니다. 마음만 조급해서 지키지도 못할 모든 과목을 몽땅 우겨 넣은 공부 계획 짜지 마시고요. 합격을 위해 꼭 필요한 것만 분석하여 꼭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짜야 합니다. 이번 주는 공부 계획 세우는 요령을 배우고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해 봅시다. 이미 수없이 말해줬지만 수험 공부 계획의 핵심은 자신의 과목별 실력에 따라 잡는 거 아시죠? 실력이 완전 바닥인 과목은 한 번에 한 과목 위주로, 실력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여러 과목 동시에 공부 계획을 잡습니다. 한 과목만이 아니라 한 과목 위주로 공부한다는 것의 의미는 알고 있죠. 가장 부족한 과목 한 과목에 하루 공부 시간 대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되 이미 실력이 올라온 과목이나 구경한 단순암기 부분은 매일 조금씩 병행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실력이 좀 부족한 과목, 이런 과목은 한 번에 두 과목 위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공부 계획 짜는 핵심적인 부분을 알고 나면 월별, 주별, 일별 공부 계획 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단 가장 큰 계획인 월별 계획은 당연히 자신의 과목별 실력을 분석하여 이번 달에는 몇 과목 위주로 공부할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달 중 해당 과목들을 몇 주 동안 공부하고 다른 과목 조합으로 넘어갈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실력이 조금 부족한 두 과목이 있어. 그 두 과목을 이번 달에 2주 동안 먼저 공부한다. 그리고 남은 2주 실력이 좀 괜찮은 나머지 3과목 혹은 그 이상의 과목을 다 같이 돌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월별 공부 계획은 여기까지가 끝. 월별이니까 더 이상 구체적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별 계획 잡는 방법. 내가 공부하기로 한 과목들을 일주일 동안 진도를 얼마나 나갈지 결정합니다. 앞선 예시처럼 2주 동안 두 과목 위주로 공부하기로 했다면 일주일 동안은 그 두 과목의 진도 절반이 끝나 있어야 되겠죠. 이거 쉽다. 그런데 주별 공부 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점은 뭐냐면 평가는 주별 단위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실천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평가는 주 단위로 합니다. 월별은 너무 커서 평가가 안 돼. 일별은 자잘한 변수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못 지킬 때도 있고 오버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평가가 안 돼. 주별로 자기가 계획했던 진도 잘 나갔는지 평가를 하고 또 반성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면 됩니다.
마지막 일별 계획은 일주일에 6일 동안 공부한다고 가정하면 주별 계획 나누기 6 하면 되겠네요. 오메 쉬운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과목을 몇 시간씩 공부할지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본질적인 원리를 파악하고 나면 너무 쉽죠. 자, 월별, 주별, 일별 계획은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나온다? 그렇죠. 자신의 과목별 실력을 먼저 파악하면 자동으로 나온다. 이런 꿀팁과 함께 한 주 열공하라고 월요 조회 시간을 아침 8시로 바꿨습니다. 더불어 모든 영상들 매일 아침 8시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하고 공부 계획 세운 다음에 시작해 봅시다. 추석 연휴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다른 수험생들과 달리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추석 연휴 공부 계획 세우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주는 다른 수험생들을 앞지를 수 있는 기회의 주입니다. 물론 그걸 알아도 실천하는 것은 힘든 한 주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실천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처럼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다른 수험생이 못하는 거래야 합격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괴롭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정말 짜릿합니다. 저도 행정고시 공부할 때 연휴 등을 이유로 독서실에 사람이 없으면 정말 짜릿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 발 앞서 가는구나. 그리고 행정고시 합격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합격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다른 수험생들을 앞질러 봅시다. 수험생 여러분,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그렇죠, 내일부터. 내일이 되면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그렇죠,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언제나 내일부터 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다이어트 따위는 계속 미뤄도 괜찮은데 우리의 합격을 계속 미루면 이 지겨운 수험생활 언제 벗어납니까? 우리 인생 누구에게 돌려받습니까? 제가 8월 마지막 주에 8월 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미뤄왔던 계획들 최대한 마무리 짓고 9월 들어가자고 했었죠. 아이고, 그런데 추석 연휴 지나고 나니 9월도 벌써 반절이나 지났습니다. 9월 초에 이번에는 공부 계획 다 지킬 때야 라고 다짐하며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들 9월이 반절이 지난 시점에서 반절만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기 위한 핑계는 추석 외에도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핑계대며 자기 합리화하는 주가 아니라 공부계획 실천하는 주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9월 나머지 반절은 알차게 채워봅시다. 수험생 여러분, 빨리 합격하고 싶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 이렇게 할 게 많은 줄 몰랐죠? 이렇게 내 실력이 안 늘 줄 몰랐죠? 그러다 보면 마음만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시험은 조급하다고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합격에 필요한 거래야 합격합니다. 제가 월요조회로 말해주는 것은 모두 현실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시험은 조급하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합격에 필요한 걸 해야 합격한다 라는 너무 당연한 현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 당연한 현실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망합니다. 실력은 공부할 때마다 오르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합격에 필요한 것을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갑자기 점프합니다. 퀀텀 점프라고 하죠. 이건 공부뿐만 아니라 뭘 배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증이 생겨서 방황하게 되면 실력이 계속 제자리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방법은 제가 알려주잖아요. 찔끔 해보고 제발 좀 고민에 빠지지 맙시다. 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질문하는 분들이 많을까? 더 쌓아야 퀀텀 점프가 찾아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 계획, 듣고 있는 강의, 일단 마침표를 찍고 나서 다시 공랩 영상들 보면서 공부 계획을 조절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 조회도 놓치지 않기 위한 알람 설정 꼭 하고 합격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하러 갑시다. 수험생 여러분, 수험 공부해보니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까먹죠. 강의를 듣다 보면 앞부분을 까먹고 암기했다고 생각한 것도 또 까먹고. 괜찮습니다. 모든 합격생들이 다 겪었던 과정입니다. 까먹는다고 고민에 빠지지 말고 그냥 묵묵히 반복합시다. 이미 계속 까먹어도 합격할 수 있는 이유 영상에서 설명해 줬지만 정말 끊임없이 까먹는다는 고민 상담이 정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민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까먹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지금부터 사람이 아닌 사람만 까먹는 것에 대해 고민하세요. 그럼 그렇게 밥 먹듯이 까먹어대는데 합격생들은 어떻게 합격했을까요? 뭘 어떻게 합격해? 반복해서 합격했지. 반복하면 까먹은 것도 재생되고 더 반복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기억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지면 암기할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까먹기 전에도 반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유지한 채 시험장 다녀오면 합격. 저는 정말 까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0.1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끊임없이 까먹어댔는데 행정고시 합격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고민할 시간에 반복합시다. 요새 매일같이 합격생들이 카톡, 저의 행정학 카페, 공랩 유튜브 댓글 등으로 합격 수기를 보내줍니다. 일단 합격생들 정말 축하드리고 저에게 기쁜 소식 전해준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랩 구독자 여러분들도 빨리 합격 수기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격 수기의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샵 눈물, 샵 기출문제, 샵 실천. 합격 문자를 받으니 그동안 고생한 게 떠오르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 방법의 해답은 기출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간쌤이 하란 대로 했더니 점수가 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설피 공부하고 합격할 생각하지 마세요. 눈물이 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주는 모든 공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날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문제에 맞춰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든 어떤 과목이든 문제에 맞춰 공부해야 빨리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부 방법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아 잘 봤다 가 아니라 직접 실천해야 꿈이 현실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 엄청난 비법들 공개적으로 알려준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나만 알고 싶은데 왜 공개적으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합격수기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합격수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누가 쓰느냐만 바뀔 뿐 다음 합격수기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름 달고 쓰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다음 합격수기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해도 잘 되고 문제도 잘 풀려서 계속 하고 싶은 과목이 있는가 하면 이해도 안 되고 문제도 안 풀려서 계속 미루게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하기 싫은 과목 공부하는 방법은 그 과목을 당장 공부하는 겁니다. 제발 이제 수험생활에서 하기 싫은 과목 공부하는 방법 좀 찾지 맙시다. 그런 방법 없어요. 그걸 그냥 하면 합격하는 것이고 안 하면 떨어지는 것이고 이 팩트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다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과목들 뿐만 아니라 합격을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너무 하기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그냥 해야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되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제 역할은 수험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외면해 왔던 당연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 뿐. 하기 싫어서 미뤄왔던 과목 지금 당장 그냥 합시다. 그리고 하기 싫어서 미뤄왔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지금 당장 그냥 합시다. 벌써 10월도 마지막 주네요. 11월이 된다고 생각하니 7, 8월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남은 기간을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정답, 순 공부 시간을 늘린다. 아니, 시험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없는데 할 게 산더미이면 순 공부 시간 늘리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국가직 9급 기준으로 20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200일 곱하기 8시간은 1600시간, 200일 곱하기 10시간은 2000시간. 할 게 많으면 400시간 더 하면 되겠네. 제가 왜 이렇게 당연한 말 또 해주는지 알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 시간 늘리기? NO! 1번 어떡해 이러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2번 고민하며 방황하면서 공부 시간이 오히려 줄어든다. 3번 모든 과목을 다 우겨 넣은 계획을 세운 다음에 마음대로 그게 안 되니까 1번 또는 2번 상태가 된다. 시험은 다가오고 할 것이 많다면 그냥 순 공부 시간을 늘려요. 도대체 이외에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이번 주도 당연한 것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됩시다. 이번 주는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주간입니다. 벌써 11월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조급한 11월 공부 계획을 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그동안의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자기 반성을 위해 그동안 공랩 월요주의 영상 다 찾아봅시다. 제가 한 주 열공을 위한 월요주의 영상에서 여러분들도 합격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기 싫은 당연한 것을 하자고 말해주고 있죠. 내가 과연 그 당연한 것을 실천하고 있었는지 영상 보면서 체크해 봅시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고쳐야 합격합니다. 순 공부 시간이 적었는지, 강의만 듣고 복습을 안 했는지, 아니면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한심하게 시간 보냈는지 자신의 문제점과 정면으로 마주하세요. 합격을 방해하는 자신의 진짜 문제점을 자꾸 회피하고 지키지도 못할 계획 세우지 말고요. 조급한 마음에 모든 과목 다 우겨넣은 계획 세웠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 계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점이 그대로이면 그 계획이 실천될 리가 없죠. 운동 1도 안 하다가 다이어트 계획 짠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헬스장 등록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가질 않는데. 처음 며칠 가고 그 다음부터 헬스장은 운동화 보관소가 되죠. 조급한 계획 짜지 말고 자기 반성을 통해 합격을 방해하는 자신의 진짜 문제점부터 찾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합시다. 구독, 좋아요, 정신 차리고 공부하게 해주는 알람 설정하고 공랩 월요주의 영상 찾아서 반성합시다. 선생님, 지금 하면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와 비슷한 상담이 끝도 없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아우 답답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은 고민사항이 아닙니다. 타임스톤 없으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아니 지금 right now 보다 더 빠른 시점이 도대체 어딨어. 선생님 그냥 아니야 안 늦었어.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 라고 격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뭔 소리야. 늦었어요. 늦었는데 뭘 안 늦어. 지금 늦었는지 고민하면서 나한테 질문하는 동안 더 늦어지고 있어요. 늦었으면 따라잡을 생각을 해야지 도대체 늦은 건 아닌지 왜 물어보는겨. 물론 왜 질문하는지는 잘 알죠. 본인도 늦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늦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싶은 것이죠. 누가 힘줄 때까지 언제 기다려. 늦었는데 그냥 하세요. 저는 정말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에 대한 고민 상담을 받을 때마다 복장이 터져요. 냉장도 터져요. 결혼식 일주일 앞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나 10kg 빼고 싶은데 늦은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해 라고 고민 상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치킨 먹으면서 고민 상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치킨 내려놓고 지금 당장 시작하고 늦었으니까 더 많이 하고 10kg까지 못 빼더라도 최대한 더 많이 빼고 결혼식 우리는 시험장 가야죠. 어차피 시험은 10kg 빼는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뺀 몇몇이 합격하는 상대평가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지금 당장 하러 갑시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이미 늦었다고 했죠. 그러니 늦은 건 아닐까 고민하지 말자. 늦었으니까. 그렇다고 좌절하고 때려치자가 아니라 빨리 따라잡으러 가야죠. 지금 여러분들 앞에 합격생 정원의 몇 배가 되는 인원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따라잡아야죠.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과 같은 속도로 달리면 못 따라잡죠. 속도 올리세요. 그렇다고 바로 전력 질주하면 하루하고 쓰러지죠. 눈앞에 한 명 제껴봤자 어차피 합격 못하거든요. 하루밖에 못 버틸 그런 계획 짜지 말고 평소보다 조금만 더 속도를 올리는 겁니다. 속도를 내되 절대 조급해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따라잡기도 하지만 못 버티고 알아서 뒤처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제 수험생은 세 종류로 나뉩니다. 1번 따라잡는 수험생, 2번 따라잡히는 수험생, 3번 못 버티고 뒤처지는 수험생.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몇 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합격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앞서가는 수험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따라잡는 수험생이 되면 자신도 모른 채 어느새 앞서 있는 수험생이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이번 주부터는 속도를 조금만 더 올려봅시다. 우리 공랩 구독자 여러분들은 썸네일 보자마자 제가 무슨 말 할지 다 알았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정신무장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의 미래는 확정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죠? 바로 자기 자신이죠. 몇 주 전쯤 공시하다가 나이만 먹을까봐 고민이라는 질문에 떨어질까봐 두려운 건 모두 마찬가지지만 겨우 나이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 건 찐따라고 설득했던 영상이 있었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영상 댓글 중 하나가 현실을 잘 지적해줬어요. 선생님, 겨우 나이 때문이라니요. 나이만 먹고 그만두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맞죠? 이 지적 진짜입니다. 나이만 먹고 끝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이게 걱정되면 현재 확실한 직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알바 같은 거. 예전부터 김밥이 천국을 누리고 있었고 요샌 알바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됐잖아요. 왜요? 현재 확실한 직업인데 마음에 안 들어요? 왜지? 스마트폰 어플로 5분이면 구하는디? 이렇게 뼈 빠지게 몇 개월에서 몇 년씩 공부 안 해도 되는디? 맞습니다.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은 아니지만 공무원 정도의 직업을 얻으려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가 모자라면 합격 안 시켜줘요. 본인이 합격하고 싶다고 합격시켜주는 게 아니라 합격할 만큼 해야 합격합니다. 그럼 합격할 만큼 공부해야 하는 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우리의 합격 여부 불확실합니다. 맞습니다. 나이만 먹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만 먹고 끝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죠. 불확실한 합격 여부를 점점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없죠. 공무원 공부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면 자신의 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 찾거나 천국 가는 어플 깔아야지 뭐.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공랩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하면 되고 천국 가는 어플은 필요 없죠? 오늘은 시험 공부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할 건데 듣다 보면 시험 공부 이야기 맞습니다. 제가 방금 헬스를 좀 하고 왔는데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시설은 좋은데 엄청 싼 박리담회식 헬스장이라 여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운동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가을이 되니 점점 사람이 줄더니 요새는 사람이 없어요. 어우, 여름에는 무슨 돗대기 시장이요. 기구보다 사람이 더 많아. 헬스장 가면 자리난 기구 아무거나 하고 있다가 내가 하고 싶은 기구 자리나는지 쳐다보는 게 일이요. 하필 또 여성분이 앉아있으면 오해받을까봐 쳐다보지도 못해. 어쩌다가 눈 마주치면 어찌나 도도한 표정을 짓는지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 아주 쾌적해. 기구 남아돌아. 눈알 안 걸려도 돼서 좋아요. 아니, 몸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 여름을 위해 여름에만 운동을 한다니. 여름을 위해 운동하기 딱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죠. 지금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놔야 여름에 딱 하고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죠. 헬스장 가면 1년을 등록하면 엄청 싸지고 부가 혜택도 많죠. 아니, 6개월에는 30만원인데 12개월에는 40만원이래. 거기다가 보너스 1개월 추가. 와, 우리 헬스장이 나 운동 꾸준히 열심히 하라고 올해 등록하면 엄청 싸게 해주는구나. 아닙니다. 매우 높은 비율로 처음 몇 주에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기 때문이죠. 헬스장 입장에서는 6개월에 30만원짜리 판 것도 1개월에 30만원짜리 판 것이고 12개월 아니 13개월에 40만원짜리 판 것도 1개월 40만원짜리 판 겁니다. 당연히 30만원짜리보다 40만원짜리 파는 게 더 이득이죠. 어차피 곧 안 나오는데. 여름을 위해 몸을 만들고 싶으면 지금부터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여름 때 매번 얼굴 봤던 분들 다 어디 가셨나요? 계속 나오지 마세요. 운동 편하게 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합격은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들만 하세요. 올해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됩니다. 사람은 참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그때 했던 후회를 또 하게 되죠. 얼마 전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수능 수험생 할인해준다고 난리 났죠. 이미 본인 수능 점수도 많이 할인받았고요. 여러분들도 수능 시험날 후회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후회 많이 했죠. 이번에도 똑같은 후회 또 하려고요. 고등학생이었던 때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 선생님, 고모, 삼촌, 사촌,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모두 나중을 생각해서 그때 열심히 하라고 했었죠. 그때 열심히 해야 10년 뒤가 바뀔 것이라 했었죠. 그땐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후회했죠. 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정상이죠. 고등학생인데. 아니, 무슨 고등학생이 10년 뒤를 생각하면서 하기 싫은 공부를 해. 고등학생이 10년 뒤를 생각하면 그게 또라이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10년 뒤도 아니고 고작 1, 2년 뒤입니다. 1, 2년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평생의 안정적인 직장이 생깁니다.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은 아니지만 분명 우리나라에서 대우받고 인정받는 직업 중 하나인 건 맞죠. 그리고 이번엔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인가요? 그때는 머리에 피가 안 말라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머리에 피 다 말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성인입니다. 언제까지 애처럼 징징대면서 공부할 겁니까? 그동안 했던 후회, 이번에는 또 하지 맙시다. 국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그동안 양보했던 합격, 이번에는 쟁취합시다.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인데 합격하기엔 한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합격할 기미가 조금도 안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합격 가능성이 잘 안 보여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열심히 안 한 분들은 방법 없으니 정신 차리고 내후년 시험 준비 시작하시고요. 그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합격 가능성이 잘 안 보여서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양팔로도 안을 수 없는 거대한 굵기의 나무를 도끼로 계속 내려쳤습니다. 몇 번을 후드려 패도 꿈쩍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계속 도끼질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후드려 패면 쓰러집니다. 원래 거목은 어느 정도까지는 아예 미동조차 없이 꿈쩍도 안 하다가 어느 순간이 딱 넘어가면 알아서 쓰러지거든요. 거의 다 온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한 사람은 그렇게 나무를 계속 펴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나무가 쓰러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뿐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걸 제 3자 입장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더 도끼질을 하면 쓰러질 게 뻔히 보이는 나무인데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열심히 도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니까 이 나무는 안 쓰러지는 나무인가 보다 라고 체념하고 있는 것을 제 3자 입장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죠? 여러분들, 그 나무꾼에게 뭐라고 말해줄 겁니까? 왜 도끼질 아니요, 곧 쓰러지겠구만 이라고 말해주겠죠. 근데 만약에 나무꾼이 제가 여태까지 계속 도끼질 했는데요, 전혀 쓰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 나무는 안 쓰러지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겁니까? 뭔 개소리여, 가서 좀만 더 패, 곧 쓰러지겠구만 이라고 말하겠죠. 이제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지금 합격 가능성이 잘 안 보여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그냥 가서 좀 더 팹시다. 얼마 전 우연하게 올리브영 광고를 봤습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광고의 결론이야 그러니까 올리브영에서 올리브유 사다가 얼굴에 쳐발라라 라는 것이겠지만 그 직전까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번 읊어볼게요. 우린 모두 미완성으로 태어나지. 얼마나 멋진 일이야. 어떤 날을 완성할지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아직 불지 않은 풍선처럼 모든 사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보다 얼마든지 더 빛날 수 있고 삶은 건강한 아름다움으로 채워질 수 있다. 미운 오리를 백조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당신 안에 접혀있는 날개를 활짝 펼치자는 것이다. 우리는 얼굴에 처발하는 것은 관심사가 아니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에게 맞게 변형하여 읽을게요. 오늘도 책상에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수험생이라 부르기로 한다. 현재 여러분들은 미완성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을 완성해 갈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고 싶다고 아무나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고 합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퍼부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해서 합격을 위해 한 걸음씩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책상에서 합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다음 주는 다시 백복이니 오늘 같은 따뜻한 영상 또 기대하지 마시고요. 국가직 9급 기준으로 시험이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선생님 100일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걸 물어보는데요.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해당 시험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맞고 싶어서 물어보겠죠. 최대한 높은 점수를 맞는 방법은 시험까지 얼마 남았는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과목별 실력에 맞춰서 공부해야 최대한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로지 남은 기간만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남은 기간이 한 9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몇 개월 동안 안 됐던 것을 90일 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 방법을 했죠. 근데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비비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비볐을 땐 당연히 점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이 합격 커트라인 이상으로 받쳐주고 한두 과목 비벼가지고 합격할 수는 있겠지만, 전부 다 모든 과목 비벼서는 합격 커트라인에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당장 얼마 안 남은 시험 잘 보는 방법은 뭐다? 남은 기간을 생각하면서 공부 계획 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신의 과목별 실력에 맞게 내가 이 과목에서 뭐가 부족한지 파악하여 그걸 채웠을 때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고 당연히 합격 가능성도 가장 올라갑니다. 혹여 이번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게 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목별 실력에 맞춰서 공부한 사람은 그만큼 기초가 쌓여있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서 그 다음 시험 합격 가능성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남은 기간만 생각하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비벼버린 사람은 점수에 한계에 딱 걸려버리고 그 다음 시험에도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시험 남은 기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부족한 걸 파악해서 채우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시험 합격 방법은 1번 시험 문제를 파악한다, 2번 그에 비해 부족한 것을 채운다. 아직 시험 문제조차도 파악이 안 된 과목은 시험이 한 달 남았던 일주일 남았던 시험 문제 파악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파악이 된 과목은 그에 비해 부족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이죠? 그것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 물론 제일 마지막 한 달, 2주 이렇게 완전 가까워졌을 때 벼락치기 방법은 조금 있기는 하죠. 가성비가 가장 높은 외우면 맞는 거, 내용이 안 돼도 외우면 맞는 거, 그런 단순함기 부분은 마지막에 벼락치기가 통하긴 하지만 아직 그 시기가 아니고요. 지금은 그냥 자신의 과목별 실력에 맞춰서 공부할 시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흔들리지 맙시다. 합격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